네, 반갑습니다. 9월 16일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기술주 랠리가 아주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또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자사주 매입이죠. 장내에 1조 4천억 네, 순매수. 야, 이거 들어가고 나서는 네, 테슬라가 지금 52주 신고가 아닌가요? 네, 그죠? 올해에 물린 사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테슬라 쪽에 꾸준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네, 수익이 또 발생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알파벳이 또 강하게 상승했어요. 요즘에 구글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구글이 요즘에 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신종 서비스 또 빨아 당기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서 또 시총 3조 달러 네, 야, 잘 가고 있네요. 시총 3조 달러라. 야,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의 4배, 아니 4배가 아니죠. 10배 정도 되는 거죠. 네, 3조 달러 정도 되면 한 10배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런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자, 미국 시장의 규모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어찌 되었건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로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이유는 FOMC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이 FOMC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또 이제 주가의 등락이 거듭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기술주 랠리를 통해서 주가 상승했다면 국내 증시에게는 좋은 소식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해 보시고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속보 이제 살펴보게 되시면 S&P 나스닥도 최고치 마감 다우지수는 약간 시들했지만 네 그래도 기술주만 잘 올라가면 우리나라 증시는 추가 상승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틱톡에 대한 미중 합의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머스크의 테슬라 매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스페인에서 진행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매우 잘 진행됐다. 이는 맨날 잘 진행됐다. 뭐 놀라운 뭐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놓고 다 지들 뭐 자화자찬이고 뻥만 치는 것 같긴 하던데. 자, 아무튼 네 시장의 불안감이 완화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심을 모았던 틱톡의 미국 사업권 인수 문제도 큰 틀에서 양국이 합의를 봤다라고 되어 있네요. 안 되면은 흡수하겠다, 뺏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나온 모습이었고, 일론 머스크가, 네, 대규모 매입 공시를 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장중에 6% 넘게 올랐었거든요. 7% 넘게 올랐었네요. 근데, 후반부에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3.6% 강세 마감. 생각보다는 많이 안 뛰었어요. 그죠?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1조 4천억입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알파벳은 4% 넘게 급증하면서 장중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어섰다. 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3조 달러 넘어서는 기업들. 자, 1조 달러 넘어선다. 그게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네, 3조 달러 넘는 기업이 많이 나왔네요. 네, 이 구글 쪽에서 나온 이 제미나이 있잖아요. 이쪽 성능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졌고,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구글 제미나이만 있는 게 아니죠. 구글 스튜디오부터 해서 뭐 위스키인가요? 네, 그 다음에 뭐 플로워,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얘네들 그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한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쪽에서 최근에 이제 그 구독 서비스 또는 API를 이용한 그런 솔루션 이런 쪽에서 상당한 강점을 좀 드러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성 증가에 도움이 많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그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내는지가 체감이 되죠. 챗 GPT보다 훨씬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챗 GPT가 더 나은 데도 있어요. 두 개를 딱 비교하자면, 이건 제미나이가 좋은데, 이건 챗GPT가 좋은데,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물론 저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다른 것들도 있죠. 전 중국 건 쓰지 않으니까 미국 것만 비교해보면 그 정도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 일단은 네 아직은 챗GPT를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네, 근데 챗GPT가 분명히 강점이 있어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더 강점을
네, 제미나이가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동이 되고 있는데 챗GPT도 분발하지 않으면 고객을 많이 뺏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아마 대세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참고도 하시고요. 자, 뭐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하락을 했지만 인텔은 자회사 매각으로 3% 급등했다고 얘기 나옵니다. 엔비디아는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텔이 자회사인 알테라의 지분 50% 이상을 매각해서 비용 전망을 하향시키자 주가가 3% 가까이 급등했다. 이렇게 되면은 네, 알테라를 매도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익성이 좋아지게 되죠. 왜? 100만원 벌게 됐을 때 비용이 50만원 나간다. 그러면 50만원을 나가는 그 비용을 원천 차단시켜버리면 100만원 수익이 그대로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수익성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엔비디아 얘기는 안 썼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시장이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기술주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땡겨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일단은 일단 국내에도 기술주 위주로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면 이 자동차 쪽도 이쪽으로 지금 포함이 되어 줘야 되는데 오늘부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15% 관세가 적용이 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네, 그쪽 부분에서 합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자,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게 되면 합의가 되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또 너무 많이 빼앗긴다. 자, 이쪽 부분들은 어떻게든 네, 그 합의점을 찾아내긴 하겠죠. 네, 그래서 뭐 다음 주에 있는 유엔 총회에서 뭐 서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긴 조금 너무 멀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만 자, 어찌됐건 네. 우리도 이런 문제들 빨리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더 간다. 돈 벌자. 5조 쓸어 담은 외국인들 천장을 또 뚫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매수 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이번 달 들어서만 무려 5조 원이 넘는 모습을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가 들어온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 50억 원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안도감을 통한 그런 매수가 들어왔을 것이다. 판단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 랠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연간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히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자,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쪽을 열심히 팔아먹고 있죠. 자, 이게 약간의 그 주목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라오니까 그동안 물려있던 종목들이 본정권에 들어왔을 때 팔아먹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재밌는 건 개인들이 이 시점에서 팔아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했냐면 조방원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합니다. 이쪽은 고점에서 매수해서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철을 계속 밟으면 안 되죠. 왜냐면 고점에서 물려서 그걸 계속 물타기 하다가 손쓸 수 없는 시점에서 손절매도 그 손절매도 하게 되면 다른 거 또 고점에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 별로 좋지 않죠. 자, 근데 지금 다행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라와 주면서 이제 본정권 손실을 많이 회복해주는 모습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뭐 꼭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아무튼 네. 그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본정권에서 매도를 하고 조정을 좀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자, 개인 투자자들은 대기 자금을 쌓아놓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용 융자 잔고가 22조 원. 와, 역대 최대치 25조 원에 다가서고 있다. 아, 엄청나게 많네요. 25조 원이라니. 22조 원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신용이 22조 원이면 좀,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탁금 같은 경우도 지금 70조 원을 넘어서서 이미, 지난 그 2021년, 네, 그 활황장세, 동학개미분들 한창이었던
그 시장과 비슷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입장이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외국인들은 5조 원 순매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9월달, 이번 달 들어서만이에요. 아직까지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지지 않고 있는데 11에서 12일, 2주 동안만, 네, 지난 주까지요. 2주 동안 진행이 됐고, 어제도 매수를 또 들어왔죠? 2,600억인가요? 매수가 또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 거라서, 대단합니다. 네,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이 매수 잔량이 쌓인 상태에서 기대감이 계속 작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기관이 관여를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 더 많이 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조건 주가가 더 올라간다 쪽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를 일단 외국인의 매수 유입에 따른 그런 형태로 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이 살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라면 뭐겠어요? 반도체, 자동차도 여기에 포함이 됐는데 어제는 자동차를 좀 많이 팔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쪽 문제가 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금융주 섹터는 정책적인 포인트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은행, 그 다음에 보험, 이쪽이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소부장 쪽도 이제 기술적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쪽도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조방원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 좀 다를 거예요. 네. 상승 추세가 아직은 연결되고 있는 것들, 뭐,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샀다 팔았다 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치가 주가에 계속 반영을 될 수 있는 거. 즉, 쉽게 얘기하면은, 뭐, 수출을 뭐, 100조 원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을 계속 시켜줄 수 있다라면 걔네들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애매해졌다. 원래는 100조 원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뭐 이제 한 80조밖에 못 한다. 뭐 70조밖에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밀릴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걸 좀 잘 살펴야 되고요.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면서 매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 그렇다면은 약간 의심을 조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잘 살펴야 되고요. 물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약간 그 한쪽으로만 치중되는 이제 쏠리는 형태가 좀 있긴 있는데 외국인들 선호하는 주식들은 외국인들 지들이 비중이 많은 종목들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일단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좋은 소식이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 관련한 내용들 한번 볼까요? 네, 단기 상용 비테크원 발급 범위 확대 전문직, 뭐 이런 것도 있고, 한국 전용, 이런 비자도 논의 중에 있다. 제 생각에는 조만간, 풀릴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간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은 됩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매수를 바로 들어가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라면은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빠른 반등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일단은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런 비자 할당을 늘리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나온 게 아니죠.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미국의 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우선 기존에 있는 비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이야기고 별도의 비자를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유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IC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게 되었다 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인권 침해 받지 않도록 하자. 근데 얘네들 조금 뭐 작정하고 간 것 같은데 분명 한국인인 거 알았을 테고요.
구금을 하고 나서 대우를 한 것 보니까 이거는 일부러 그랬던 건가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 자식들 일부러? 왜냐면 우리가 거기 와서 공장에서 뭐 일을 도와주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를 그런 식으로 또 그러면 인권이라는 게 과연 있었나? 뭐 그런 감금 시설 이런 거에 보면은 야 이거는 진짜 아닌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죠. 그래서 근로자들이 한국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미국이 뭔가 굉장히 단단히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조금 많이 양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합니다. 지금 얘네들이 억지 쓰는 부분도 뭐 적당한 선에서 봐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면 굳이 따라가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미국을 벌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해서 이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조만간 또 반등의 포인트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이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점권 공략하는 위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일단은 이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하고 나오겠죠. 됐다. 합의 완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용 보시고요. 그 외에도 뭐 여기 엔비디아 0.04% 하락, 0.04% 하락은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중국의 반독점에 대한 예비 판결이 나타났죠. 중국 당국이 사전 조사에서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예비 판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시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 중국이 솔루션 내놓는 거 보면은 뭐 별로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뭐 분위기는 일단 괜찮기 때문에요. 긍정적으로 참고하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이런 이야기는 뭐 별로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엔비디아를 뭐 이렇게 반독점법으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엔비디아가 지금 당장 타격을 받을 만한, 물론 이제 좋은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어떤 싸움 때문에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는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요거는 지금 당장 나올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뭐 저기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 회사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중국 정부는 조건부로 인수를 승인했다. 차별 없는 제품 공급, 강제적인 제품 번들링, 불합리한 거래 조건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근데 그 이후에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때문에 GPU를 공급하지 못했었던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불합리한 거래 조건에 지금 속해 있다. 그래서 반독점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을 만한 포지션은 별로 없는데 뭐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이제 뭐 정치인들이 풀어줘야 되겠죠. 정치인만 잘하면 세상이 편안합니다. 근데 뭐 잘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서 문제긴 합니다만.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드리고요. 뭐 특별한 건 없었죠. 기술주 랠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기대치는 확보가 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에 대한 FOMC에 대한 경계감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 기대를 좀 해보시는 건 괜찮겠습니다. 수급 잘 살피면서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시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장중 시황 때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